안녕하세요. 2019년 첫 번째 선수방, 솔리드웍스 선수들의 수다 방송을 시작하게 된 로드데이터 김지용, 정청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벌써 19년이 금방 온 것 같은데 1월도 벌써 다 갔네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죠. 그러게요. 제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네. 뭐 날씨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쌀쌀하고 요즘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한데 이렇더라도 네, 이런 날씨에 더욱더 감기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네. 이제 저희가 오늘 설명할 내용이 뭘까요, 팀장님? 네. 오늘 우리가 설명할 내용은 바로 장비 제조사들을 위한 MBE를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라지 어셈블리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네, 얘기만 들어도 아주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예.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일단 시작에 앞서서요. 지금 뭐 참석 해주신 분들을 보시면 적극 참여를 해주시게 되면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설문조사를 참여하시면 스타벅스 모바일 기프티콘을 드리고요. 와, 도미노 피자예요. 도미노 피자. 와,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슈퍼디럭스. 네. 네. 몇 분이요? 세 분. 세 분께 도미노 피자 플러스 콜라까지 드린다고 합니다. 적극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건데요. 팀장님. 네. 요즘 장비 제조 업체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게 어떤 걸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방송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뭐 편하게 하시죠. 최저 지급? 그것까지는 좀. 스마트 팩토리인가요? 네. 예, 맞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장비 제조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스마트 팩토리 하면 어떤 기술들이 생각나시나요? 네, 지금 뭐 화면에 있는 것처럼 뭐 CPS나 뭐 IoT, 뭐 AI 등 뭐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우, 역시 많이 알고 계시네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 뭘까요? 네. 예, 그 부분이 오늘 설명드릴 MBE, 즉 모델 베이스드 엔터프라이즈입니다. 네. MBE. 보통 설계를 한다 하면 요즘 3D 설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회사의 지적 자산들이 설계실 안에서만 떠돌아다니는 것이 보통의 현실입니다. 맞아요. 네. 이런 데이터를 설계실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 품질, 양산, 마케팅, 더 나아가서 AS 영역까지 모든 데이터를 3D화하고 그 3D 데이터를 재가공이 아닌 재사용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MBE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설계부터 AS까지 데이터가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MBE라는 게 좀 생소하긴 한데요. 이 단어가 혹시 팀장님 만든 게 아니죠? 다수에서 만든 건가요? 솔리드웍스 만드신 건가요? 솔리드웍스가 맞는 단어는 아니고요. 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니스트라는 미국 표준협회에서 매년 MBE를 주제로 세미나를 10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와, 10년이요? 예. 초창기에는 왜 MBE를 사용해야 하는지, 왜 중요한지, 무엇이 좋아지는지에 대한 주제로 세미나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MBE를 적용해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타에단에 보고 계신 로키드 마틴이라는 한국이로 유명한 업체가 있습니다. 2018년도 MBE 서밋이라는 기조 연설도 진행했었는데요. 거기에서 발표했던 자료가 오른쪽에 보시는 차트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로키드 마틴사는 MBE를 기반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총 4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더 디지털 3D 비기닝, 모든 자료를 모두 디지털화하고 모든 데이터를 3D화해서 이것을 모아보자는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MBE의 시작이죠. 네. 그래서 지금은 4단계까지 고도화를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지표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래프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 위에 디지털 트윈이 됐든 AI가 됐든 소위 말하는 인더스트리 4.0 스마트 팩토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모든 데이터를 3D화하고 데이터를 재사용하여 물 흐르듯 흘러가는 기본적인 MB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 그럼 뭐 팀장이 만드신 거 아니네요, MB가. 그럼요. 그러면 MB를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좀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아는 한도에서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A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체크할 수 있는 성숙도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네. 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MBA의 성숙도는 보통 0에서 6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예, 제일 먼저 0단계를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했던 손으로 2D 도면을 그려서 커뮤니케이션 하던 그전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0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진화된 단계가 1단계가 되겠는데요. 컴퓨터로 설계를 하고 3D 데이터를 간간히 활용하긴 하지만 3D 데이터는 단지 2D 데이터를 돕기 위한 도구 정도로 사용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2단계는 내비게이트 CAD 모델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단계입니다. 즉 솔리드웍스로 설계를 하고 그 설계 데이터로 커뮤니케이션 하던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3D CAD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회사와 협력업체가 같은 CAD를 사용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진 않겠네요. 예, 좀 큰 걸림돌이었죠. 예. 3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D 어나테이티브 모델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3D 설계한 데이터를 바로 띄워놓고 거기에 3D로 치수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기반이 되는 게 MBD라는 것입니다. 네, 솔리드웍스 있죠. 예. 네. 4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계와 제조가 통합된 레벨이죠. 예. 설계와 제조가 좀 더 긴밀하게 협업하고 제조에서 피드백이 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네. 여기에는 PDM이 베이스가 됩니다. 기존에는 메일로 전송하든가 아니면 USB에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해 주었던 것을 이제는 PDM을 사용함으로써 데이터들이 모두 모여 있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제 5단계는 디지털 프로덕션 데피니티 패키지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설계 데이터를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해석 데이터, 그런 모든 데이터가 한 곳에 모여 패키지화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설계와 제조가 아닌 그 외의 부서까지 통합된 개념인데요. 설계 데이터를 렌더링해서 마케팅 요소로 사용한다든지 영업에서 사용한다든지 모든 데이터를 재사용하게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6단계인데요. 5단계와 마찬가지긴 한데 조금 틀려진 부분이 이제 웹이 베이스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요즘에 클라우드라는 그런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뭐 익스플로러나 크롬 같은 그런 단계에서 보는 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요즘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예, 많이 보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좀 더 나아가 권한이 있는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단계를 6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크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수준이 있는데요. 뭐 단계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필요에 따라서 2단계, 3단계씩 한 번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업체를 다니면서 보면 아직까지 현업의 2단계나 3단계 정도의 레벨을 다들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럼 만약에 PDM이 베이스가 된다 그러면 요즘에 그 화두가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4단계로 레벨을 올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단계, 3단계에 보통 업체들이 있는데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PDM을 구축하고 더 나아간다면 4단계 이상까지도 가보실 수 있는 겁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를 이용해서 네, PLM, PDM을 구축하시면 4단계까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현재 나아갈 방향이 바로 통합입니다. 예.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고 그 한 곳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모든 업무를 하기 때문에 업무의 혼선이 굉장히 적어질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협업입니다. 설계팀과 그 외의 다른 팀들이 협업을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MBE의 사상은 어떻게 데이터를 통합하고 어떻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협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MBE가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네, 협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D 데이터가 설계부터 AS까지 물을 흘러가듯이 쭉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을 MB의 기본 개념으로 가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이런 장비 제조업체에서 솔리드웍스로 구현하는 MB에 대해서 좀 더 심층 있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장비 제조사의 솔리드웍스로 구현하는 MBE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그 전에 솔리드웍스 모델에 대한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전에 알고 있던 솔리드웍스 정의와 지금의 정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팀장님은 벌써 꽤 오래 이렇게 솔리드웍스 계열의 영업을 많이 하셨잖아요. 예, 오래 했죠. 엔지니어도 한 하셨고. 15년 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솔리드웍스를 발했을 때 솔리드웍스를 어떤 걸로 뭐 얘기를 하는 솔리드웍스는 뭐다? 보통은 처음에는 솔리드웍스는 뭐 그냥 모델링 툴이고 하나의 CAD일 뿐이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죠. 네, 예. 맞아요. 예전엔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또 다른 분들은 2D 도면을 작성하는 도구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기계 부품의 정의를 하는 게 바로 솔리드웍스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개념이 완전히 틀린 게 요즘엔 아시겠지만 기구 설계를 하고 거기에 전장 설계를 하고 하네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PCB 설계까지 모든 제품의 완제품을 설계한 게 바로 솔리드웍스고요. 그걸 기준해서 유관부서의 업무 기준을 정의해 주는 게 바로 요즘의 솔리드웍스의 정의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네요. 그죠? 네. 예. 그냥 단순하게 솔리드웍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업무 기준을 정의하는 솔리드웍스. 저도 좀 더 배운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영상이긴 한데 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 기구 설계 이후에 그 하네스 즉 전기 쪽을 설계를 하시는데 솔리드웍스 일렉트리컬을 이용해서 설계하시게 되면 지금 솔리드웍스와 같이 콜라보레이션 돼서 내가 스키매틱으로 설계하신 걸 기준으로 해서 전선이 자동으로 매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네스의 길이가 자동으로 나와서 그 길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 설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PCB 설계를 할 건데요. PCB는 당연히 이제 기구 쪽의 위치를 이제 정하기 때문에 기구팀과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B에 대한 위치라든지 PCB에 들어가는 뭐 단자라든지 소자를 선택해서 기구 쪽에 이제 문의를 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설계 간섭이 없는지를 보고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이제 솔리드웍스 PCB 스케매틱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시게 되죠. 보시게 되면 그냥 블록 같은 걸 갖다 놓으시고 그냥 넣고 선택만 하시게 되면 설계가 아주 쉽게 진행될 수가 있고요. 이게 기준이 되면 이제 편한 설계도 간단하게 선택해서 쉽게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에 이제 발주처에서 발주를 줄 때 그냥 설계 파일하고 그냥 도면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전장에 대한 거 하네스부터 다 표현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PCB까지 모든 걸 다 요청을 해서 요즘은 다 달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솔리드웍스가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완제품을 만들어서 업무 기준을 타부서에 정의해 준다는 거. 즉 이렇게 되다 보니 부서 간에 이제 협업 설계가 가능하고요. 설계 기간이 단축이 되고 앞서 저희가 얘기한 MB의 기본이 되는 얘기죠. 그죠? 예. 되게 큰 개념이죠? 그렇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완제품이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너무 좋긴 한데 네. 기구 설계 데이터, 전장 설계 데이터, PCB 데이터까지 저기 다 들어가 있으면 너무 무겁지 않을까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바로 라지 어셈블리에 대해서 좀 컨트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라지 어셈블리 핸들링인데요. 뭐 들으면 되게 이거 어떻게 정말 풀 수 있을까 그런 분들은 계실 텐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총 3가지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GPG 기본 백전백승. 일단 어셈블리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로딩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셈블리를 여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옵션 쪽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야겠네요. 네. 예. 그래서 실제 그 어셈블리 로딩을 할 때 처음에 여러분들이 솔리드웍스를 띄우고 나서 파일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셈블리를 선택하게 되면 참조된 파트나 참조된 어셈블리를 이제 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2갈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죠? 최종 저장 상태와 비교 후에 수정 사항이 없으면 그냥 바로 빨리 띄워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참조 관계가 많으면 당연히 변경된 데이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을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셈블리니까 웨이트 계산을 하겠죠. 네, 계산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어셈블리는 참조 피처, 어셈블리 피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문제가 없으면 바로 그냥 띄워주면 되는데, 그래서 또 업데이트 항목이 있으면 다시 계산을 해서 띄워주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어셈블리 그 구조, 로딩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마 그 솔리우스 2019를 아마 어셈블리 키게 되시면 신기능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중간에 화면에 이 어셈블리 띄우는데 몇 초 정도 남았습니다. 얼마 정도 걸립니다. 라는 게 바로 요 구조로 해서 파일을 로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트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로딩 시간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힘든 얘기긴 하지만 최대한 간략하는 게 제일 효율적입니다. 뭐 파트도 동일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셈블리 구조도 똑같아요. 그냥 메인 어셈블리에 그냥 모든 파트를 뭐 10,000개, 20,000개, 30,000개를 1레벨에 다 갖다 놓게 되면 모든 걸 연산하게 되기 때문에 네, 솔직히 퍼포먼스는 비효율적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이런 서브 어셈블리 구조로 해야 좀 더 퍼포먼스적으로 더 괜찮아진다.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네, 웃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렇죠. 이상적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뭐 오래 쓰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다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자, 다음으로 이제 어셈블리 이제 오픈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어셈블리를 오픈하는데 총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어셈블리 오픈하는 방법은 간략 해제, 간략 대형 어셈블리 모드, 대규모 설계 검토라는 게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한 6,000개 정도에 대한 바디 파일을 지금 여는 거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우측 하단에 대규모 설계 검토는 벌써 끝났어요.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그죠? 빨리 열어서 빨리 수정할 수 있는 거. 그죠? 하지만 보시게 되면 다른 것들은 지금 하고 있게 되죠. 간략 해제와 간략, 그 외에 나머지를 설명드리게 되면 간략 해제는 피처 파트가 갖고 있는 스케치나 수식 등을 모든 그래픽 데이터, 지오메트리 데이터 모두 100% 로딩해서 띄워주는 거고요. 간략은 스케치와 수식 부분, 나머지 지오메트리 부분과 그래픽 영역을 갖고 와서 파일을 여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들은 그래픽 영역을 갖고 와서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간략 해제보다는 당연히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렇죠. 네네. 네,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봐도 알겠죠. 난 대규모 설계 검토로만 됐으면 진짜 설계하면 나겠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간략 해제, 간략 대형 어셈블리는 실질적으로 설계할 때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대규모 설계 검토는 안 돼요. 네. 안타깝네요. 네. 기능이 뭐 디자인 트리에서 트리 탐색과 거리 측정, 단면, 부품 숨기 표시, 그런 워크스루, 즉 실제 설계자들이 DR 할 때, 회의할 때만 어떻게 이런 걸 쓰게 되는 거죠. 네. 정말 안타까워요. 그죠? 아쉽습니다. 그래서 네, 솔리우스 2019가 해냈습니다. 네, 뭐냐? 자, 2019 신기능으로 대규모 설계 검토가 기능이 더 강화됐습니다. 즉, 어셈블리 도구를 편집을 할 수가 있고요. 레이아웃 스케치가 보이게 할 수 있고요. 부품 추가, 삭제, 이동, 그리고 웨이트까지 추가하고 편집을 할 수 있어요. 와, 마지막으로 박수! 설정 변경까지 이제 솔루션 2019부터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아까 보셨던 대로 빨리 열어서 빨리 이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좀 다르죠. 그래서 2019에서는 저렇게 파일을 선택해서 대규모 설계 검토를 선택해서 열게 되면 바로 지금 몇 초인 거예요? 바로 열렸죠? 말하느라 못 세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대규모 설계 검토로 지금 파일을 열었고요. 네, 보시게 되면 회전을 해도 뭐 박스 형태도 없고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기존에 2018까지 있던 기능처럼 거리 측정 문제 없고요. 그리고 단면도 어떤 면을 기준해서 단면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품들 숨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2021 신기능 보시면 어셈블리를 편집을 누르게 되면 그 어셈블리에 대한 편집으로 형태가 바뀌면서 보시나요? 네, 평면이 들어오고요. 거기에 대한 웨이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레이아웃 스케치를 보면서 이제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규모 설계도나 대형 어셈블리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필요 없는 부분을 이제 삭제를 하시고요. 내가 필요한 부품을 선택해서 그냥 메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2018에서 절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인 거죠. 예, 솔직히 2019 해냈습니다. 예,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진짜. 업계 선물이 벌써 다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면과 면을 선택해서 아주 쉽게 메이트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최근에 든 기능이죠. 네, 마그네틱 메이트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이아웃을 보면서 설계한다는 게 낮에는 저도 쉽지 않았거든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네, 설정을 이용해서 모터 스펙을 바꿀 수 있다는 거. 마지막에 설정 변경까지 이제는 지원이 된다는 거. 네.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라지오 어셈블리의 고민을 2019 대규모 설계를 통해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 가시면 같이 이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으시죠? 그럼요. 많이 하겠습니다. 2019가 키입니다, 키. 네.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좀 더 라지 어셈블리에 대해서 핸들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외에 이제 옵션으로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네. 솔리드웍스, 내가 갖고 있는 솔리드웍스와 내가 갖고 있는 장비 간의 진단을 해주는 거죠. 솔리드웍스를 사용해 있어서 정말 이 장비와 스펙이 맞냐, 환경 설정이 맞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네. 보시게 되면 뭐 웍스가 설치된 버전에 보시면 솔리드웍스 RX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탭에 진단하는 걸 선택하시게 되면 다 나옵니다. 용량이 얼마가 모자르고 얼마가 있다라고 얘기 나오고 그래픽 카드는 뭔가 잘못됐네. 그래픽 카드 원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설계자는 보고 이게 잘못됐네 보고 거기에서 바로 정보 위치 같은 걸 들어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거나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먼저 웍스와 장비 간의 진단을 해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진행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네, 바로 벤치마크, 성능 벤치마크 테스트입니다. 선생님, 예. 업체를 가시면 그러지 않나요? 사용자분이 저 이거 장비 이거 샀어요. 괜찮은지 봐주세요. 예, 네. 많이 그러죠. 그러니까 네. 가면 뭐 기존 장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잘 돌아갈지 아니면 네. 새로 장비를 구매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사양들을 구매해야 될지 많이 문의를 하시죠. 그런 말씀을 하죠. 비싼 걸 해야 더 좋아지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것까지는. 네, 그 똑같은 RX의 끝에 보시면 벤치마크라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벤치마크 시작을 누르게 되면 현재 솔리웍스가 켜지면서 그 샘플 파일을 막 돌립니다.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그 시간이 좀 소요가 되고요. 장비마다 틀리겠지만, 네. 그러면서 결과표를 나중에 보여줍니다. 뭐라고 보여주냐면 그래픽은 몇 초다, 프로세스는 몇 초다, 렌더링은 몇 초다. 그러면서 점수가 나옵니다. 그 점수를 그냥 알고 있으면 이게 몇 점인지 뭐 이게 정말 괜찮은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를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같이 공유를 해서 거기서 내가 사용하는 버전과 내가 사용하는 현재 스펙을 보면서 이 점수대가 평균이구나. 이 점수대가 정말 평균보다 낮구나. 아니면 이 점수대가 나보다 높구나. 나보다 그럼 좋은 장비가 어떤 것 때문인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죠? 저희가 뭐 항상 권장 사용도 드리긴 하지만 이런 걸로 이용해서 현재 그 만약에 퍼포먼스나 그런 거를 보고 점수마다 다 틀리긴 하거든요. 그걸 보고 괜찮은 장비를 보고 스펙을 보고 장비를 선택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능이네요. 혹시 이거 보면서 100점짜리 장비도 보셨나요? 이거는 점수가 포션이 다 틀리기 때문에 100점 개념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평균 점수가 높으면 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비를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포맷을 하시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냥 그래픽 드라이버를 그냥 막 설치를 하시는데 그렇죠.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엔진된 드라이버를 솔리드웍스 홈페이지에 올려주게 되죠. 네. 솔리드웍스닷컴에 들어가시면 우측 하단에 시스템 리콰이먼트라는 게 있고요. 그걸 누르게 되면 홈페이지가 바뀌면서 중간쯤에 그래픽 카드 드라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걸 메이커를 선택하시면 되고 아니면 난 메이커가 아니면 난 조립이다 그러시면 내가 사용하는 그래픽 카드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인증된 드라이버 중에 있는 걸 선택해서 이제 솔리웍스 버전을 맞춰서 설치를 하시게 되면 웍스를 사용하시는데 좀 더 퍼포먼스를 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장비와 솔리웍스 간에 맞춰주는 방법을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옵션 부분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자, 성능 개선을 위한 옵션. 네. 제목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데요. 그죠. 성능 개선을 위한. 네. 예. 그래서 보시면 그 옵션에, 도구 옵션에 보시면 성능 쪽에 좀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투명도에 정상 동접비 모드에서 고품질로. 고품질로면 되게 뭐 되게 깊이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담스럽네요. 네, 좀 퍼포먼스 개선을 하신다 그러면 좀 체크를 해제해서 쓰시는 거를 좀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뭐 제가 서페이스를 하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뭐 선반 밀링에 대한 부품을 하신다 그러면 곡률 부분도 절어 놓으시고 빠른 속도로 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들이 어셈블리 이 부품들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쓴 건데 1000개 정도 이상이 되면 네, 항상 간략 부품으로 하는 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봤던 한 세 번째 옵션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전략 옵션. 네네. 그리고 메이트, 애니메이션.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메이트를 누르게 되면 부분이 쭉 이동을 하잖아요. 네, 그게 메이트에 대한 애니메이션 속도가 좀 있어요. 그걸 끄시면 바로 갖다 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위한 옵션 일부분이기 때문에 끄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동안 미리 보기 안함 체크를 하시게 되면 아마 어셈블리 선택을 하시게 되면 바로 미리 보기 그래픽 영역이 먼저 뛸 거예요. 그죠? 그거보다는 먼저 메모리 로딩을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뜨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네, 볼 수 있다는 거죠. 옵션에도 열린 동안 미리 보기 가능 안함으로 가로하고 빠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예,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성능 개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부품 미리 보기인데요. 요거는 2016 이하 버전에는 네, 기능이 없고요. 2016 이상부터 16부터 이제 기능이 있는 기능인데요. 부품을 숨기게 되면 왼쪽 트리에 그 숨긴 부품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화면에 네, 숨긴 부품이 투명도처럼 이렇게 간단히 나와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나지를 그렇죠. 만지실 때 네, 그거는 살짝 끄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메모리에 있는 문서를 갖고 와야 제일 빠르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옵션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외에도 뭐 더 많긴 한데, 네, 그래서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옵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세요. 도면이 항상 문제가 되죠. 도면이, 너무 느려요. 웍슨 뭐 모델링 괜찮은데 도면 느립니다. 할 때, 예. 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도면도 어셈블리 오픈하는 기능 중에 하나처럼 대형 어셈블리 모드가 있어요. 그래서 대형 어셈블리 모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면 그림이 좀 더 퍼포먼스를 내면서 쉽게 도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대형 어셈블리 있다는 건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네. 어셈블리 창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도면 창에까지 있다는 건 잘 몰랐습니다. 도면 열 때 모드에서 선택을 해도 되고요. 도면을 그리다가 도구의 밑에 쭉 보시면 네, 대형 어셈블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누르시게 되면 바로 대형 어셈블리 모드로 보면서 간략화하면서 바뀌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좀 솔직히 좀 말씀드리면 이게 하이라이트 같습니다. 앞에 대규모 설명도 하이라이트지만 예. 네, 솔직히 이용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드디어 그렇게 퍼포먼스 부스트라고 해서 솔리드웍스가 기존에 CPU만 연산을 했다면 이제는 1단계 부분을 이제 GPU에서 동시에 이제 연산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솔리드웍스 2060 대단합니다. 네. 자,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 일단 도구 옵션의 성능에 상상된 그래픽 성능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셔야 이 기능을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이거는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동영상을 설명드릴 때 아마 맵이나 환경 때문에 이제 웍스가 조금씩 끊긴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2019를 사용하시게 되시면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왼쪽에는 2018, 오른쪽은 2019 버전입니다. 팀장님 보시니까 어떠세요? 훨씬 더 부드럽죠? 2019 버전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네. 예전에 저희가 어셈블리 하면 딱딱딱 끊기는 게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GPU와 같이 이제 병행을 연산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2019에서 벌써 라지 어셈블리의 모든 걸 다 해결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수 한번 더 주시죠. 네. 굳이 말씀드리자면 엔비디아의 제품을 쓰시는데 M계열, P계열, K계열의
GPU를 쓰시고요. 램은 한 4기가 이상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네, 한번 저희가 그 장비 제조사를 위한 MB를 소개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어셈블리 핸들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지금 채팅창으로 주시면 저희가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하나가 나온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 팩토리 아까 얘기한 것 같은데 스마트 팩토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뭐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한 다음 달쯤이 되겠네요. 한 3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될 거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업체의 스마트 팩토리를 진행할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을 좀 했었고요. 네. 올해부터는 이걸 2회까지 가능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반면에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아까 MB 선숙도라고 했을 때 4레벨까지 저희가 어쩌면 거기 컨설팅도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네, 그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이용하시면 좀 더 우리 회사에 그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네, 시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하나 주신 것 같은데, 네, 그 부스트 관련해서 네, 일단 현재 솔리드웍스는 이제 뭐 쿼드로 계열을 지원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N 계열, P 계열, K 계열을 사용하시게 되고 그 메모리는 4기가 이상, 4기가 이상입니다. 더 높으면 더 좋겠죠. 네. 그럼요. 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래서 그 이상으로 사용하시게 되면 예, 오픈GL 4.5 이상이 지원이 되는 그래픽 카드를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용하시게 되면 앞서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그 라지 어셈블리 핸들링에 대한 우수한 부분을 다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더 뭐 궁금하신 거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뭐 넘어가도록 하시죠. 예. 네. 저희 웨비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설문조사를 할 거예요. 보시게 되면 스타벅스, 네, 모바일 기프트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받고 싶습니다. 네. 의문사항이나 필요사항, 기타 의견, 네, 많은 참여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첫 번째 솔선수방 세미나를 진행했죠. 예, 네, 맞습니다. 웨비나를 진행했죠. MB와 라지 어셈블리 핸들링. 네, 올해 벌써 지금 총 12번, 매달 한 번씩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뭐죠? 시뮬레이션 민주화, 와, 설계자를 그렇죠. 위한 구조 해석. 네. 네. 장비 제조사를 위한 MBA 플러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민주화라는 말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좋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2월 20일 날 하게 되네요. 네. 그때 또 한번 다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솔리드웍스에 관련돼서 오늘 뭐 들은 것도 궁금한 것도 그 솔리드웍스 그 마스터 카페가 있어요. 네, 네이버 카페에서 치시게 되면 네, 솔리드웍스의 솔루션을 한다고 한다는 그런 카페가 있으니까 뭐 언제든 궁금한 거, 뭐 제품 정보가 알고 싶거나 아니면 웍스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그리고 외롭다고 생각할 때 한 번씩 들어가서 네, 뭐 저희를 언급해 주셔도 되고요. 네, 많이 카페를 이용해 주시면 정말 좋은 정보들을 네,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자주 들어가죠. 예. 네, 저희 전문가들이 다 들어가서 다 보고 있으니까 언제든 카페에 가입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특히 솔선수방 재밌게 봤다고 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표 많이 주세요. 자, 마무리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 봤는데요. 어떻게 지금 오늘 세미나가 여러분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추가적으로 보신 거에 대한 내용에 궁금증이 있거나 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네이버 카페나 아니면 직접 문의를 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